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법 슈퍼위크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의견은 8명 중에 5명이 냈는데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서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라고 봤지만 국민 신임을 저버릴 정도는 아니라고 봤고요. 다른 한 명은 법률 위반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고요. 이제 좌우는 없다라고 일성했죠. 국민들에게 원래 좌우는 없었습니다. 정치가 가르고 만들어 놓은 것일 뿐 국민들에게는 비상계엄 전과 후가 있을 뿐입니다. 그의 일성처럼 극렬하게 대립하는 정치권의 소화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불이 너무 커져버리기 전에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산불 점검 이슈 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정 소식 뉴스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24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여수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율촌 택지 개발 사업이 또 미뤄지게 됐다고요? 네,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3만 5천 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여수시의 율촌 택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예. 여수시는 최근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 결과 과다한 비용 대비 경제성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수시의 이번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수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미래형 복합 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모두가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분류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타당성 조사 항목 중 정책성 분석 결과 역시 사업 추진 의지는 높지만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다고 봤고 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 전문 기관이 율촌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네, 타당성 조사 결과 그러니까 경제성과 정책성 모두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서 율촌 택지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인데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2023년 조사에서도 불가 판정이 나온 적이 있다고요? 네, 전문 분석기관의 율촌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판단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재의뢰 결정에 이어 또다시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인데요. 여수시의 재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율촌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올 상반기 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타당성 조사 영역에 나서고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내렸지만 광양만권 광역도시 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율촌 택지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경기 침체나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구역을 축소해서 이 단계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수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는 별도로 최근 민간 기업들의 율촌 일대 주거단지 개발 추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차례 미뤄지게 된 율촌 택지 개발 사업 여수시의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자,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두고 정인화 광양시장과 광양시 의회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추진 중인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광양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이견이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 최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영배 시의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이 언뜻 보면 매력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점도 있다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예.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처럼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서영배 의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 4년 후에는 매년 77억 8,500만 원의 지방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복지나 지역개발 등 다른 중요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전문가의 조언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광양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힐 뜻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네,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오자 정인화 광양시장은 답변을 통해 사업 추진 강행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예. 정인화 광양시장 지난해 시의회에서 이 고소득자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 점을 지적해서 기초 차상위 10분위까지 34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한 후에 사업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정 시장은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서영배 의원이 제기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 의견을 들여보려고 지난해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며 그러면서 자꾸 시민들 의견을 들으라고 하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정인화 시장의 불만 표출에 대해 서영배 의원은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내용이 의회에 상정되었다며 말씨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업을 두고 벌어지는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의 갈등 양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양시에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광양시 의회에 이견이 일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에서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관련해서 최근 법원의 처분을 두고 순천시 그리고 이에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순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순천시는 이번 법원의 기각 처분과 관련해 이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 이 순천시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반발해온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이들은 순천시가 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우선 법원의 결정을 보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고시 행정처분 집행 신청이 기각이 나온 것은 맞는데 이걸로 모든 의혹이 좀 해소가 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와 또 시민단체의 주장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순천시는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이 범시민연대가 고발한 이 구례군의 재활용품 발생량의 고의 누락 문제나 공공하수처리장과 연양들 아파트 간의 이격 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점, 또 지상물의 고의 누락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 등에 대해 모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순천시의 입장 표명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번 순천시 집행정지 사건과
소각장 중지 본안 소송은 전혀 다른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민연대는 입지 결정 처분의 위법성을 판결해 무효나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본안 소송이고 행정 절차를 본안 선고 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집행 정지 신청이라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고 속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순천시의 보도 자료는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순천시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론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눈물로 찬성표를 던졌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에는 경고성 기권의 뜻을 밝혔던 분이죠. 국민의힘 초선 소신파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 의원님 최근 이 친한계 단톡방에서도 나오시고 요즘 정치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해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좀 사실 많이 좀 외로워지고 막막한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 수호를 선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의 가치에 맞도록 우리 헌법 질서를 지켜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용기를 더 내야겠다 이렇게 다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 기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기각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판결 이유를 꼼꼼히 검토했는데요. 인용이나 기각이나 각하 의견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구나라는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얼토당토 안 하게 이유 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니까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지금 국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어 있는데요. 국가 운영의 안정성이 신속히 좀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문 중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에 역할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흠결했다, 빼먹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그 판결 이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판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나올 거라고 김 의원님께서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희 한덕수 제가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분명하지 않은 일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요.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처음 상정되었을 때에 제가 그날 정말 여러 날을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은 일견 탄핵 소추할 이유는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즉시 임명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인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해야 할 정당성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시간이 충분했나라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지금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지금 정치가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심스러웠던 거죠.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을 했을 때 국가가 겪을 혼란과 또 서민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 이게 염려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상당 기간이란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려돼서 제가 그때 좋게 100명이 넘는 경제 전문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실무가들 많이 이렇게 여쭤보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 조심스러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고성 기권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은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탄핵을 찬성하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았고 또 국가 경제가 느껴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예. 그러니 이번 한 번에 한해서 기권하겠지만 만약 이어진다면 다음번 올라올 때까지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탄핵에 적극 찬성하겠다라는 취지로 경고성 경고성 기권을 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을 나온 결과를 보니까 좀 제가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헌법재판관님들도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보면 판결 이후에 보면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다수 의견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나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해서 기각이었는데 예. 또 소수 의견들 중에 보면은 상당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시 임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검토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대신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건 사실은 정치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가가 지금 이미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요. 탄핵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 만약 여기까지 탄핵되면 최상목 계속 넘어가면 이 국가의 혼란이라는 것이 커지고 또 대한민국은 해외와 많은 무역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는 피해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제 어떤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겪을 그 다음 일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앞서서 이제 탄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까 앞서서 나온 데에 대한 시기적으로 의미는 어떻게 있다고 좀 보세요? 네. 중요한 것은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가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인가. 큰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한덕수 총리 판결을 통해서 저는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만약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조기 대선까지 국가를 관리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관리할 때에 최상목 대행이 관리하는 것이 맞을지 한덕수 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을지 또 한덕수 총리 판결 이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제적으로 판단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이 2명이 추가로 최상목 대행 때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임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그 정당성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각하 결정이 났다면 더 큰 혼란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것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각 결정이니까 그런 혼란은 좀 미리 정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대응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이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보게 되는 그런 저는 좀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죠. 부총리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네. 진행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입니다. 그 외의 것들로 자꾸 국가의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임명을 해야겠지요. 예. 한덕수 총리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리라. 지금 이제 다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한덕수 총리에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관리를 임시적이지만 국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별로 실익이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도리어 자칫하면 국가의 혼란이 더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의 일이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결론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다들 몇 주가 미뤄지고 정말 있습니다. 예.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고 또 저도 국민들께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이렇게 고통을 드리는 참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당하게 더 미뤄지지 않고 판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분명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탄핵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파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 사유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론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헌법재판관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신속하게 결정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우려가 많지요. 자꾸 많이 미뤄지고 왜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냐에 것들 때문에 대한 네, 우려가 많은데 저는 오늘 한덕수 총리 판결 내용을 보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법리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각자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도 법리적으로 상식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도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는 우리가 다 지금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그것을 선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더 대립시키고 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와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할 각오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선동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책임감 있게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과정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사한 사람들입니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재반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계엄을 해도 되는 나라 자칫하면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포고령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포고령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결연한 의지로 정파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각오와 결심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당 내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 있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정말 건강한 보수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보수.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행해 가는 것이 건강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포용력과 품위를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포용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당론에 반대되는 견해를 내긴 했지만 제가 낸 견해들이 당헌 또는 당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내에서 사실상 많이 고립돼 있고 많은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정치적 생명을 뜯어펴보기 전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이런저런 계산으로 저한테 어떤 것이 더 이익될까 계산 때문에 움직여버리면 옳음을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에 있어서는 저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추구해 나가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이 힘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대형 산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경북 의성 또 울주군 경남 산청 등 나흘째 산불이 확산되면서 진화에 좀 총력을 쏟고 있지만 진화 작업이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요. 축구장 1,900여 개의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 수치는 추산이고요. 지금도 이 산불이 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불의 위력이 워낙 좀 세다 보니까 진화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밤사이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더 확산되는 바람에요. 진화율이 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요. 경북 의성군 산불의 불길 길이가 125km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를 기해서 133km로 더 길어졌습니다. 이 나흘째 하늘과 땅에서 필사의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요. 의성군, 산청군, 울주군 등 이 진화율이 70%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산불 경보 심각 수준에 이르러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화재 위험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 거죠? 네, 이 산불 경보 수준은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강원, 제주는 경계, 나머지 지역은 모두 심각 단계입니다. 이 산림청 실시간 그 산불 정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요. 오늘 전국에 총 9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만요? 네, 지난 22일에도요. 하루 만에 전국에서 29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도 오늘까지 234건에 달합니다.
특히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농번기를 준비하는 기간과 또 등산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화재가 집중되기도 하죠. 맞아요. 1년 중 주로 날이 건조해진 3월 이 봄철에 화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화재 원인을 보면요. 이 시기에 날이 풀리면서 산에 찬 등산객의 부주의, 또 쓰레기 소각, 이 논두렁, 밭두렁 소각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번기를 앞둔 농촌에서는요. 이 산불 조심 안내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봄철에 발생한 산불은 어느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민들도 작은 불씨라도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합니다. 농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이거 맨날 차가 댕겨. 그 산불 조심 차가. 산불 조사 가면 맨날 댕겨. 그냥 하루에 몇 번을 왔다리 이렇게. 밭도록 태우지 말라니, 밭들이 태우지 말라고, 논밭도록 태우지 맙시다 하면서 맨날 댕겨. 그거 지금 밭도록 태우다 큰일 나게. 저번에 봄불은 여우불이라 해가지고 보이도 안 해. 봄불은 여우불이라 해. 그래가지고 보이도 낮낮에는 안 보여, 불 타는 것이. 저번에 이 바람 불고 봄에는 건조할 때는 많이 저기잖아요. 바삭바삭하는데 여기 불 한번 붙어봐봐 그냥. 그리고 이런 거는 쇳떼기라 그러고 여기 말로는 전라도 말로는 쇳게. 가을에는 멋이지. 이게 불이 팡 튀불어. 이런 티가 그냥 타가는 게 아니고 이런 쇳떼기는 여기서 불이 붙잖아. 그럼 절로 여기서 안 타고 저까지 팡 튀불어. 그런 게 위험해. 네, 이런 걸 여우불이라고 해요. 네, 그 여우불을 제가 찾아면 사전적으로 도깨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깨비불? 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 현상이지만 이거 약간 귀신의 불인가? 약간 아닌가?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청군의 산불이요 인근 하동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동부권에서도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이 광주지방기상청은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광주와 전남 동부 5개 지역, 곡성, 구례, 여수, 광양, 순천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예. 지역에 오전 잠깐 비가 내리긴 했어요. 근데 이 건조함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이 나무 등의 메마른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의 경우 광양 백운산이 36.7%, 여수 산단이 41%, 순천이 42.1%를 나타났습니다. 이 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요 인화가 쉽고요. 40 이하는요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네. 30%대, 그렇죠. 여수 산단도 40% 초반을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잠깐 비가 와서 좀 올라간 거고요. 어제까지 다 30% 정도였어요. 실효 습도가 네. 그만큼 건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주변에서도 작은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죠. 네, 지난 22일 보성군에서만요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 보성군 문덕면, 웅치면, 노동면 세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 노동면 거석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6시간 만에 진화 완료가 됐고요. 이 화재가 발생하고 10분 뒤에 웅치면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고흥군 금산면 바닷가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대형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들이요 산을 찾은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좀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져야겠다 이런 지적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 곳은 예초기에서 발생한 거고 한쪽에서는 과자 봉지를 태우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났다고 정말로 하더라고요. 인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마 주말부터 안전문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 전국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성묘 입산 자제, 산림 주변 소각 금지, 이나물 소지 금지하시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등산객들은요 뉴스 통해서 접하는 산불 상황을 보면 남일 같지 않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올해 봄은 특히나 더 건조하다고 느낀다는데요. 실제로 좀 건조하다고 저는 체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비가 너무 안 오기도 해요. 저는 오늘 산에 가서 더 많이 느꼈어요. 아, 산에 직접 산에, 가보시니까 네, 등산객을 만나러 제가 가보니까요. 산에 그 흙들이 황토들이 굉장히 메말라서 이렇게 날리는 정도였어요.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 그렇죠. 거기에 그 위에 쌓여 있는 낙엽들은 더 바스락거리고 나무 조각들도 굉장히 메말라 있는 정말 불이 붙으면 정말 잘 타겠구나. 바로 타겠다. 네, 정도의 맞아요. 말라 네. 있는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오셨다고. 맞습니다. 예. 등산객들은요 예전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간혹 산길에 담배꽁초가 보이게 되면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 얘기 들어보시죠. 경각심은 없는데 그냥 아예 안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러죠. 차라리 거기 보면 라이터도 안 가지고 다니던데 봄에는 조심해야 돼요. 옛날은 모르겠는데 조금 느껴지더라고. 무지 건조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보다는
자연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이제 담배 꽁초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속으로 욕은 하는데 조심은 해야죠. 메마르고 저 낙엽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딱 불나기 좋게 돼 있어. 우려야 되지. 경각심이야 가져야지. 자꾸 뭐 산불이 나고 저 사람까지 다치고 그러는데. 일부 좀 더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이거 담배 하니까 내가 보니까 담배 불이 제일 문제 같아 이거. 이런 뭐 교통법규라든가 일반 생활법규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산불은 아직은 조금은 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선진국 한데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인데 선진국 초입 단계. 자, 우리가 산불 하면 정말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떠오르는 표어가 있죠.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맞아요. 네, 이런 거 저도 표어를 많이 써서 뭐 그림 대회 나가고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뭐 웃을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이 났을 때 그 대처 방법 또한 중요하겠죠. 네, 산불을 발견하면요. 진화도 중요하지만 즉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신고. 네. 그리고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서요. 타버린 지역이나 이 수풀이 적은 지역, 또 바위 등에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주윤정 소방교 얘기 들어보시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용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야영 등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산 근처에서 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라이터나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것 또한 엄금합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 대피 요령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는 빠른 신고입니다. 발견 즉시 119, 112 또는 산림청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산불 진행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벗어나시되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산불을 피해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규모가 크지 않은 불일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돌이나 흙 등으로 불을 덮어서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요.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바싹 말라버린 낙엽과 나무들이 불쏘시개가 되고 덥고 강한 바람은 산불이 더 확산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데요. 작은 불주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잃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는 참담한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네, 하루빨리 모든 산불들이 잘 진화가 되길 또 더 큰 피해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히 소방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슈 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보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에서 구제역 발생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 상황 그리고 전남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전남도 내 구제역은 영암군에서 13건, 무안군에서 1건, 총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전남도는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까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 즉시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서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현장 방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예. 전남 지역 전체 축산 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소독 시설을 거친 후에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군과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 농가에 전달하고 축산 농가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차단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전남도는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 대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상황 그리고 전남도의 대응 알아봤고요. 다음은 전남도에 홍역 환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걸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전라남도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호남 권역 내에서 올해 총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도내 홍역의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예. 감염되면 발열, 기침,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영유아나 면역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폐렴이나 중이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출국 전에 반드시 홍역 예방 접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최소 4주에서 6주 전에 접종을 완료하셔야 하며 접종 기록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니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역 주의사항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전남도에서 걷기 관련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전라남도가 자살 예방을 위해 건강하게 봄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를 4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예. 스프링 피크라고 하지요. 봄철에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일조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과 새학기, 졸업, 구직 시기 등 이벤트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 전라남도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살자 수가 4월에 가장 많았고 사계절 중에 봄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전라남도는 봄철 신체 활동을 독려하여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홍보하고 건강하게 봄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예. 참여 방법은 만보를 걷고 그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추첨으로 100명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건강하게 봄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까지 소식 주셨고요. 다음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신고기간이 연장되면서 지금도 희생자 유족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수, 순천 10, 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이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예. 여순 사건은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와 순천을 포함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군사적 충돌과 무력 진압으로 많은 민간인 분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분들께서는 8월 31일까지 전남도청,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온라인 신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2021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신고기간 연장을 통해서 더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 역시 여순 사건에 대한 역사 교육과 유적지 정비를 통해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가 연간 만여 명의 핵심 인재 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지역 발전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재 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 인재를 발굴해서 재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성장하여 정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올해부터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1만여 명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인재 육성 고속도로 사업은 유년기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2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국제대회 수상,
특허 출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재들을 배출했는데요. 예. 특히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남수현 선수와 세계 청소년 펜싱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장보련 선수 등이 있습니다. 예. 전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지역 인재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전망대 3월 24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경남 산청군에서 대형 산불을 진화하다가 순직하신 소방대원들을 추모하면서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에릭 클립턴의 Tears in Heaven 들으시면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